20세기 소년 소녀 본격 90년대 전들이 추억팔이 팟캐스트 68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들 딴짓하고 있고. 네. 되게 쇼씨가 여러분 청취자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이 컨택 안 해주면 되게 그러니까. 힘들어해요. 마치 그 기분이야. 발표할 사람 이러는데 다 외면하고 있고. 그리고 오빠가 오늘 몇 회지? 라고 물어봤을 때 냉큼 대답을 해줘야 돼. 그렇지. 안 그러면 되게 느릿느릿 찾아요 또. 그러니까요. 60몇 8회. 회야? 여튼 68회죠? 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근황. 네. 저는 뭐 늘 똑같습니다. 늘 다니던 데 다니고. 원래 자기소개 해야 되지 않아요? 자기소개 하겠습니다. 저는 쇼고요. 네, 리린입니다. 네, 처갓집에 대문이 부서진 그 집에서 온 민입니다. 네, 그 강풍에 문이 부서진 집의 딸 사카린입니다. 아니 문짝이 떨어졌어요. 철문이에요? 예, 철 대문이 이제 뭐라 그럴까 기둥에 이렇게 볼트 너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짜맞춰져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통째로 오래되기도 했고 대문이 부서져서 서울보다 북쪽이잖아. 네, 그쵸. 마당 쪽으로 문이 넘어져 있더라고요. 원래는 이렇게 들어서 뺄 수 있는 구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 그 들어서 경첩으로 되어 있고요. 경첩으로? 용접을 하는 네. 용접이 빠졌어 바람 때문에. 용접이 뜯어졌어요. 대박이다 그게 진짜. 저 중학교 1학년 때 문이 한번 대문이 좁아가지고 아빠 차가 마당으로 못 들어온다고 확장 공사를 했는데 확장 공사를 날림으로 하셨니? 아버지가 직접 용접해서 만든 문인데 장인어른이 직접 용접한 건데. 이야.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엄청난 바람이 불었어요. 네, 그래서 장인어른이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이거 용접 다시 해야겠어 이러면서 태연하게. 예, 그래서 출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떼어야 되네. 다시 떼면 되지 뭐. 네. 문 없는 집, 네. 네. 포천의 제주도화. 네. 진짜 저희 엄마가 원래 그렇게 막 꽃을 좋아하는 분이 아닌데 나이를 먹고 나서 이제 열심히 화단을 가꾸기 시작한 해. 그렇죠. 네, 맞아. 또 그렇더라고요. 5월 행사와 소년소녀라고 하면 되나요? 네. 네. 편을 하도록 하고요. 팟빵 리뷰 읽겠습니다. 에스플라티나님께서 새학기 하면 환경미화죠. 선생님과 서먹한 부분도 환경미화 때를 기점으로 죄다 풀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것저것 자질구레한 것이 많았는데 손으로 하는 것보다 뭐든 돈으로 때우는 게 제일 낫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죠. CA의 경우 저는 영화 감상부였는데 한일 시네마에서 러브레터, 글라디에이터, 엑소시스트 감독판 본 게 생각나네요. 그리고 초등학교 가르치고 저는 국민학교에서 중학교 때 가면서 여러 가지 달라졌겠지만 등교 거리가 너무 멀어지고 그때부터 처음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96년 중1 때였는데 토큰 회수권 버스 카드가 다 있던 때였죠. 맞아요. 96년 중1이면은 83쯤 되겠네요. 그렇죠. 네. 오. 저희 집에 이제 오래된 저금통 뜯으면 항상 토큰 섞여 있잖아요. 그 동전 바꾸려고 은행 갖고 오시면 토큰 껴있다면서요. 네, 그죠? 토큰 섞여 네, 있어요. 맞습니다. 네. 토큰 어떻게 해요? 집에 있어요, 저. 그걸 버려야 되나?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돌려드립니다. 돌려드린다. 네. 버리란 얘기. 김현정처럼. 돌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노인들 그게 와요. 노인들 온다고? 노인들용 버스 그 회수권이 와요. 회수권. 그래서 왜 지금은 교통 요금을 그 통장으로 넣어주고 전철은 무료고 이렇잖아요. 네.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한 장의 큰 종이가 와요. 그럼 그거를 낱개로 잘라가지고 넣으시면 되는데 밖에 출입을 많이 안 하시는 연세가 많은 할머니들이 저희 집에 그걸 갖다 주시면 제가 그거를 가위로 오려서 할아버지 지갑에 넣어주고 그랬었거든요. 우와. 얼마나 돌아다니시면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는 그때 출퇴근을 하셨어요. 칠순까지. 이야,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스티로폼 공장에서 그 사무실에서 그 미리수 재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하셨거든요. 정밀한 작업. 그러니까. 환갑 때 출근을 해서 10년 하셨어요. 야. 그때까지 농사 짓다가. 재취업하셨네. 그러니까요. 기술자 집안이에요, 기술자 집안. 그때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게 많이 필요한 걸 알고 동네 할머니들이 그 종이를 갖다 주고 그랬었어요. 야. 옛날에는. 할아버지 공동체 생활. 할아버지 회수권 막 10장인데 11개로 만들고. 그렇진 않았어. 그 고삐리가 하는 거리고. 야, 우리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네. 야, 우리 할아버지가 그럴 사람이냐?
물론 절대 그럴 분은 아니시죠. 사카린 씨한테 야 11장으로 만들어와. 애한테 참 좋은 거 가르치. 야, 우리 할아버지, 아우, 진짜. 아우.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딴 얘기인데, 사카린 씨 집안이 올곧기로 유명합니다. 그렇죠. 사카린을 봐도 알아요, 그거. 동네의 발음의 아이콘이에요. 시끄러, 요놈아. 옳고 그름을 따지고.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출퇴근하면서 우리 방송을 다시 듣다가, 네. 장인어른이, 네. 통장 안 만들어줬다고, 스쿨뱅키. 그 얘기도 근데 너무 웃긴 거야. 포천? 의정부? 네, 포천. 포천의 캡틴 아메리카. 캡틴 아메리카. 퍼스트 어벤져스. 캡틴 아메리카는 정부 친화적이긴 하지. 그렇지. 정부 친화적도 아니시잖아. 아니에요. 윈터솔 때부터 정부에 반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렇지. 네. 처음에 정부를 위하셨을 거야. 네. C11호 봤냐, C11호? 정부를 사랑한 만큼 그 배신감이 큰 겁니다. 그렇지. 네. C11호 한번 보면은 딱 느낄 거예요. 네. 그래요. 그리고 그 영화 감상부였다고, CA 때. 뭐 러브레터, 글래디에이터까지는 이해하는데, 소시스트 감독판을 왜 영화 감상반에서 볼까? 근데 되게 공포 영화 역사상 중요한 영화니까. 중요한 영화죠. 네. 그건 그렇지. 스타디용으로. 약간 좀 장르를 하나씩 골고루 보게 하려고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00년도쯤에 나왔을걸요, 감독판이. 그러니까 이제 원작은 73년인가 4년 그때 영화고. 근데 그때 재개봉한 거예요? 재개봉이에요. 그러니까는 감독판이라고 좀 늘어났어요. 그 여자애가 거꾸로 이렇게 거미처럼 걸어다니는 네. 장면이 추가돼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리고 글래디에이터도 저 중학교 때쯤 나왔는데 엄청 길어서 상하로 봤어요, 비디오를. 그렇지. 그때 무렵이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비디오고. 그쵸. 네. 그러니까 제가 저희 집이 엄청 좋아하는 영화라서. 맞다. 러브레터야 우리 시대에 뭔가 일본 문화 개방의 상징과도 같은. 그렇죠. 러브레터, 운하기, 쌍생아. 그렇지. 그런데 그 앞에 그 운하기 이런 애들은 사실은 막 엄청 흥행은 안 됐는데. 그치. 무슨 철도가 아니지 무슨 역 같은 거 나오는 것도 있잖아. 액기. 철도원. 철도원도 있었고 액기란 영화도 있었고 뭐 나라야마 부시코 이런 영화 있었고. 그 이제 하나비. 그 여고생이 한 명 타고 내리는 전차역 그 기차역에서 그 눈 오고 기차역 눈 오는 기차역 그 철도원이요. 그래 하여튼 그런 영화들 사이에서 러브레터는 좀 흥행을 하고 또 그 공전의 유행어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한다는 일본어 오겐키 데스카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걸 느꼈어. 뭐냐? 사람이 감기로도 죽을 수 있구나를 그 영화를 통해 알았어. 그렇지. 인플루엔자로. 감기 무서운 병이잖아요. 무서운 병이에요. 무서운 병입니다. 저희 외증조 할머니께서 감기로 돌아가셨어요. 그래. 감기 약이 없습니다. 감기. 네, 그치. 약이 그때 돌부리에서 넘어져도 돌아가시려면서요. 114세였나? 하여튼. 야, 장수하셨네. 장수 집안입니다. 홀랜드 오퍼스라는 영화 혹시 알아요? 되게 교육적인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학교의 입장에서는 그런 CA 영화 감상부에서 보여주기 좋은 그런 영화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아마 전교 관람 이런 게 갔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극장이 되게 크면서 좌석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여러 학교에서 그 단체 관람을 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여러 학교에서 동시에 봤는데 저희는 이제 남자 학교였으니까. 근데 중간에 되게 클라이맥스에서 감동적인 씬에서 어떤 여자가 하하하하 웃은 거예요. 어머. 네. 왜? 중고생이? 왜요? 깽판 놓고 싶어서. 그런 거죠. 원래 그 나이 때는 다 웃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뭐야 이 씨씨 이러면서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몰입하고 있는데. 네. 나름대로 저도 감동받으면서 봤는데 홀랜드 선생님 이러면서 이상한 여자야. 그러니까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막 오마이 캡틴 하고 있는데 웃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책상에 올라갔어 이러면서 오마이갓. 사이코 같아 지금. 사이코죠. 예, 아니 무섭다. 그런 식이었다니까. 아니 근데 지금도 약간 가끔 영화관 잘못 고르면 이상한 사람들이랑 영화 보게 되잖아. 있죠. 나는 진짜 최근에 가장 놀랬던 게 애를 데리고 주토피아를 봤는데 애를 데리고 왔어요, 이제 엄마가. 네. 당연히 뭐 데리고 올 수 있잖아. 주토피아도 있죠. 애기들이 막 동물들이 막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근데 거기 보면은 느릿느릿 얘기하는 나무늘보. 나무늘보가 있잖아.
근데 그게 쪽 피식피식 웃음이 나오는 장면이긴 한데, 애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처음에 나무늘보가 나와서 한번 웃겼을 때부터 계속 깨깨깨깨깨깨 이렇게 웃는 거야, 애가. 쉬지 않고, 나무늘보가 사라질 때까지. 너무 이상하잖아. 나무늘보 너무 좋은 거죠, 걔는. 근데 너무 이게 약간 괴기스럽게 이렇게 뭐라고 하지? 맥락이 안 맞으니까 애가. 그러니까는 뭐랄까 공포영화에 나오는 막 계속 웃는 어린아이 그런 느낌. 웃음소리 나는 인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 옛날에 그 굴러다니면서 웃던 원숭이 인형. 그래. 그 짱 싫어. 나 선물 받았는데 버렸잖아. 그 옛날에 심벌즈 치는 원숭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때가 만석이 아니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진짜 내 옆에 사람들 이렇게 일어나서 보는 게 느껴져. 진짜 애가 앉아 있는지. 아니면은 누가 어른인데 사람들 연맥이려고. 또라이인지 막 이런 거를 보려고 나도 막 이렇게 일어나서 봤는데. 애야. 엄마랑 애야. 근데 뭔가 그 감정 느끼는 거나 표현하는 게 남다른 거지. 저는 이제 극장 알바할 때 표 받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극장 사용관 바로 앞에서 하고 있었어요. 소형관이어가지고. 근데 어떤 영화가 시작하는데 외국 영화였겠죠? 20세기 폭스 딱 나오잖아요, 로고가. 근데 어떤 극장 안에 그 영화를 보고 있던 꼬마가 소리만 들리는 거죠. 빠빠라바,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지 입으로? 빠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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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바바. 어머, 웬일이야. 멋있다. 내가 만난 사람은 양반이구나. 네. 제가요. 다들 체험담 하나씩. 나도 하나 얘기하고 있는데. 민 씨랑 해물을 보러 갔어요, 연애할 때. 네. 밤에 영화를 보는데 한 20살 간 넘은 남자애들이 계속 핸드폰으로 카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죠. 그래서 참다가 열이 받아가지고. 근데 해보고 오면 또 깜깜한 영화예요. 그렇지. 얼마나 축축해, 화면이. 축축해 죽겠는데 앞에서 계속 카카오톡 노란색 빛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사람들이 뭐 이러고 있는데 눈치를 너무 안 보는 거여서 그래서 건드리고, 그렇게 급하면 나가서 전화를 하세요. 그래. 그랬더니 뭐래지. 그래서 껐어요. 조용하니까 거기서 저도 큰 소리를 낼 수 없잖아요. 그치. 관객이 많으니까. 근데 너 조용해서 네가 하는 소리는 아마 네 반경 다 들었을 거예요. 옆에 다 자석들은 들었을 다 들렸을 거야. 주변에 사람 모두한테 사이다를 껴얹었어. 그래갖고 결국에 안 했어요. 근데 안 하고 나가면서 우리를 엄청 야렸지. 그래서 나도 같이 야렸어. 야리면 어쩔 거야? 나도 야렸어. 개새끼들이 나 진짜. 뭐야 이 병신들 막 이러고. 남자애들이 한 5명 왔는데 그렇게 왜 영화를 왜 와가지고 카톡을 왜 하고 있어? 나는 한마디만 할게요. 네네. 나 하고 하면 안 되나? 그래, 너 하고 할게. 그래, 저도 비슷한 케이스가 벼랑에 뽀녀 보러 갔다가. 그거는 포기했어, 그냥. 저녁 7시 영화여가지고. 그렇지, 포기해야지. 애들이 얼마나 많아, 애들이. 포기해야지. 처음 딱 시작하자마자 뽀녀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손가락을 이렇게 딱 하면서, 엄마, 금붕어가 말을 해! 진짜 미치겠다. 거기서 이미 마탱이가 갔어, 나. 그래서 나도 얘기했어. 금붕어가 말을 한다. 뭐야? 그리고 영화 전체가 이미 절반 이상이 다 아이였어요. 그래갖고 그냥 다 같이 미친 듯이 봤어요. 그냥 노래 부르면 다 노래 따라 부르고 막 감동이 도가니탕이야. 나도 쿵푸 팬더 보러 갔는데 애들이 그 이너 피스를 찾아야 된다. 이거를 내장의 평화? 막 포크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장의 평화를 내자. 웃기지, 내장의 평화. 차라리 그런 건 재밌지. 저는 그냥 소소해요. 그냥 지금도 대단하지만 그 늑대소년 개봉했을 때 송중기 씨도 대단했었던 때여가지고 제가 또 저도 한 7시쯤 영화를 보러 가서 또 만석인 거죠. 그 소녀들이 되게 많았어요. 소녀들이 정말 반상회를 하는데 진짜 송중기가 나올 때마다 그 하나하나 저 오빠가 왜 멋있는지를 막 분석을 하는 거야, 자기들끼리. 피부 좀 봐, 눈썹 좀 봐. 막 그런 거야. 어머, 웬일이야. 저 어떻게, 아련 터져, 막 이런 거 있잖아. 야, 눈썹 미쳤어, 이러면서. 짜증나. 그랬어요. 그렇겠지. 근데 상대적으로 새벽 1시에 왔던 다크나이트도 풀이었거든요, 아이맥스. 근데 한마디도 없었어. 나 진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데 2시간 동안 아무도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 다크나이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온 진짜 거죠. 보고 싶은 사람들. 새벽 1시 반 용산 CGV 누가 오냐고. 나 똑같은 걸로 저번 주에 제가 전주 갔잖아요. 전주에 가서 토요일 날 딱 일주일 전에 토요일 날 아침 7시 10분 아이맥스를 봤어. 전주 효자점에서. 재밌겠다. 시빌워를 아이맥스로.
진짜 진짜 CGV 1005 IMAX 이후로 이유가 아니지. 두 번째로 커요. 한국에서 제일 큰 IMAX가 아닌데 사람이 거의 꽉 찼어. 다들 너무 사랑해. 이 마블 유니버스를. 정말 한 70%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그렇지. 있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너무 사랑해. 70% 이상의 사람들이 두 번째 쿠키 영상 나올 때까지 다 앉아서 가만히 한마디도 안 하고 떠드는 사람 없이. 근데 그런 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많고 영화제 시즌이고 아니면 애매한 시간에 19금 영화를 본다. 그러면 매우 관람이 쾌적해. 그렇지. 관람 아주 쾌적해. 그 비슷한 케이스로요. 어벤져스 같은 경우에 저희 방송 같이 하는 레몬 씨. 네. 이제 그분이 이제 워낙에 오덕이니까. 근데 이제 의정부에서 봐요. 근데 의정부에 미군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개봉날 미군들도 어벤져스를 보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미군이 절반인 거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걔네 막 난리 났어. 막 마벨 티 입고 막 여기 이미 의정부 아니에요. 거기 이미 어디 네바다주 어디 뭐 이런 데인 거예요. 야 네바다에선 카지노 하지 누가 영화를 봐. 야 거기 영화관 짱 좋아. 하여튼 뭐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스탠리가 나올 때 모두가 다 자리에서 일어서고 막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걔네는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그 그게 맥락이 있으니까. 축제. 스탠리 선생님은 영웅이시죠.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다는 네, 이야기죠. 그러니까 진정한 영웅이야. 진짜 의정부에 가서 봐야 되나 보다. 스타워즈 그러니까. 개봉하는 날 보면은 미군들이 스타워즈 티 입고 다니고 이렇게 자기네 나라에서 하던 짓을 그리고 막 거기 스톰트루퍼 옷 입고 영화 보러 오고 막 그랬다는데 뭐. 딱 그거네요. 그 이태원 해밀턴 호텔 KFC에 가면은 진짜 미국에 온 것 같잖아. 아니, 미국 사람과 둘러싸여 닭을 뜯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걔들도 한국에 이래서 좋은 점이 있을 거야. 어쨌든 전 세계 최초로 11호를 볼 수 있는 나라잖아. 그렇죠. 근데 걔네들이 그게 평일에 개봉을 하니까 걔네들 연차를 내서 보러 와요. 그러겠지. 이 열정.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진짜 재밌게 봤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데드풀을 보러 같이 갔는데 이케아 가구 이름을 약간씩 철자를 하나씩 빠서 뭐 햄네스는 엠네스라고 부르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케아를 좋아하니까 거기서 웃는데 혼자 웃고 있는 거야. 영화관 그 고요한 영화관에서 혼자 깔깔대고 있어. 그 사이코가 저일 거예요. 너구나. 여튼 영화관 얘기 한번 물고 트니까는 쉬지 않는데 나중에 영화관 가 소년소녀 합시다. 네, 그쵸. 맞네, 안 했네. 네, 안 했습니다. 일단은 어떤 특정 영화 말고 영화관 극장. 네, 여튼 팟빵 리뷰 여기까지 하고요. 네, 본 얘기 넘어갑시다. 네. 5월은 진짜 가족의 달. 그렇죠. 네, 그렇죠. 웬갓 행사들이 많죠. 네. 지금 우리가 녹음하고 있는 시점이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이 이틀 지나고 내일 이제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고 있는 토요일 아침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5월에 처음이 원래 노동절이잖아요. 그렇죠. 5월 1일. 메이데이. 근데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이 아니고 꽤 오랫동안 그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바뀐 지가 오래됐는데 그쵸. 왜 아직도 노동절로 부르냐? 너 혹시 빨갱이 아니냐? 빨갱이여서요.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있더라고요, 있죠. 많이. 네,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자꾸 노동절 우리 아버지도 아직도 노동절. 우리 애들은 아버지, 어머니 듣는 거 보고 따라하는 거잖아. 우리 아버지 빨개. 근데 그게 옛날부터 노동절이었는데 노동자라는 어감이 안 잡고 근데 근로자는 개념이 들어간 언어잖아요. 그렇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근면하다. 아니 내가 게으르게 일하면 그날 못 쉬나?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월급쟁이의 최고 좋은 게 바로 그거죠. 내가 좀 게으르게 하루 걸러도 월급이 나오거든. 그렇지. 사장은 아니거든. 근데 이게 노동절의 맹점이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쉬십니다. 나는 안 쉬어. 왜냐하면 교사는 노동자가 아니거든. 그렇지. 교육자거든. 그래서 학교는 쉬지 않아요. 교육 노동자 이런 게 아니야? 그래서 전교조 선생님들은 자기가 교육 노동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국교총에선 교육자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날 안 쉬죠. 그럼 선생님들이 나도 노동하는데 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초등학교 선생님들. 그런 날 건드리면 안 돼. 그렇지. 어찌됐든 되게 어렸을 때 기분이 이상했어요. 학교 갔다 오면 아버지가 계시고. 그쵸. 그날 그리고 학교가 풀로 수업을 안 하고 살짝 일찍 끝내주나 그랬어요. 그 부모님이 집에 계신 날이니까. 그렇지. 그런 것도 있었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땐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집에 오면 뭘 했냐면 외국인 근로자 노래 자랑을 해. 그래, 맞아. 맞아. 생각해보니까 맞다. 맞아.
어느 순간부터 근데 안 해. 너무 많으니까. 한복 입고. 맞아. 우리 어렸을 때 그거 했지. 저는 산업연수생이고요. 막 이러면서. 그래. 온다고. 핑계 같은 거 부르고. 더 잘해. 김건보다 더. 흑인 형이. 소울이 있지, 그분들이. 그리고 가족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에서 내가 돈 벌어서 돌아갈게. 아빠 여기 한국에 잘 있어. 막 이런 얘기 하시고. 그럼 또 이제 옛날에 그 사우디로 돈 벌러 가셨던 분들이 막 자기 생각하면서 막 울잖아, 또. 그리고 가요 무대에서 그 김동건 아나운서가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뭐 전국에 가신 뭐 노래를 사랑하는 뭐 국민들과. 그 시작 멘트잖아. 그렇지. 그 시작 멘트야. 그렇지. 해외에 계신 뭐 한국 동포 여러분. 오늘은 근로자의 날. 그래서 우리가 그 시절 일하면서 들었던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 외국인 그 노래 자랑 생각도 못했다, 진짜. 그러니까. 참, 그러네요. 그런 거를 했던 것 같아요, 노동절에. 근데 하여튼 되게 재미없는 특집 방송을 많이 했던 기억은 나. 다큐. 성공시대. 그거 말고. 근데 그 KBS는 그런 거를 또 틀어야 되는 그런 거여가지고. 공영방송이잖아. 금탑 산업훈장. 그래, 막 그런 거. 그래, 맞아. 상 받으러 막 CEO들 나오고 사장님들. 수출 매덕 달성을 그래, 주는 뭐 그런 거. 수출탑 막 이런 거 있잖아. 맞아. 구로공단의 작은 방직 공장에서 시작한 이 업체는. 그렇지. 진짜. 왜 나는. 야, 네 와이프 최고야, 내가 봤을 때. 미친 거 같아. 준비한 거 아니지. 그냥 들어가 있어, 저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냐? 내장. 나 김동건 아나운서도 얘기도 너무 웃겨. 내장돼 있어, 저게. 테레비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정말 사카린 부모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딸내미가 그렇게 테레비를 진짜 그냥 보는 수준도 아니고 쳐보고 있을 때 진짜, 말리지 않아주셔가지고. 의정부의 스티브 로저스. 테레비를 그렇게 보다가 이제 어린이날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래요. 노동절은 사실은 큰 그게 없고. 어린이한테는 사실 그렇게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이번 2016년 노동절이 일요일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저희도 금융노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전주에서 아침에 6시 반에 버스를 타고 서울에 10시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야죠. 12시 20분까지 시청 앞 광장으로 모이라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노조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부름. 네, 부름을 받고 또 갔어요? 노동자니까. 가야죠. 무조건 해야죠. 가서 뭐 했어? 노동자 노래 부르고 노래 불러요. 피켓 들고 철회 노동자 이런 거? 아니 그런 거 아니. 아니 그럼 그렇게까지 그렇지는 않고. 근데 그냥 사람이 많은 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깃발 밑에 한 번쯤 모여드려야 됩니다. 보여줘야죠. 노래 한 곡 부르고. 근데 저도 대학교 때는 그 시청을 항상 갔어요. 시청을 가면은 이제 또 지나가던 할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이건 뭐냐고. 설명을 해드리면 그리고 또 거기서 거나하게 술을 드셔요. 젊은 애들 구경하면서. 그렇지. 좋잖아. 매일매일 다른 이벤트가 있는데. 그냥 젊은 애들을 뭐 데모를 하건 뭐건 젊은 애들을 보는 게 재밌는 거야. 그럼 그분들은. 재밌지. 근데 노동절날 가장 빡센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의경이에요. 그렇지. 왜냐면 네. 온갖 데서 다 저기 그걸 네. 하니까. 네. 집회가 있으니까. 집회의 자유가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절대 쉬지 못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의경들한테는. 어쨌든 저희는 지금 이슈가 많아가지고 막 이슈 매우 많죠? 성과 연봉제니 막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이제 격하게 했죠. 그리고 막 그런 거 수업도 해주고 그러지 않나? 네, 노동교육 무조건 하게 돼 하죠. 있어요. 네, 신입회원들 들어오면은. 뭐 그거야 어찌됐든. 어린이날 당일보다 그 전날이 두근두근함이 좋아요. 선물 맞아. 그렇지 않아요? 맞아, 5월 맞아. 4일 저녁쯤이 내일 어린이날이니까 뭐 일단 선물은 맞아. 뭐 어머니 아버지 하나 줄 거고 그런 거죠. 우리 집은 그렇게 막 놀러 나가는 집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린이날이 되면 뭘 시켜주는 거야. 그렇지, 맛있는 먹을 거? 거. 음식? 이게 뭐 치킨이나 피자 이런 원하는 거 다. 시켜주는데 배달이 밀려있죠. 그렇지. 그렇죠. 한 3시간, 4시간에 걸쳐서 피자가 지금도 오고. 2시간인데 괜찮으세요? 맨날 이러잖아. 그래서 엄마가 저녁에 먹이려고 한 오후 2시쯤 전화해. 저는 어린이날 추억이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뭐 놀러 가고 이런 거는 뭐 그냥 다 평범한 거고 어린이날 아침 대바람부터 엄마랑 아빠랑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얘기 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부부싸움을 듣고 있다가 대가리 좀 굵어가지고 오늘 어린이날인데 엄마 아빠 왜 싸우는 거야? 말해서 엄마 아빠 그 싸움을 중지하고 그 다음에 난 어린이니까 나에게 선물을 줘.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가 갖고 싶냐. 그러니까 그래, 현대 슈퍼 패미컴. 아니 6학년이니까 요구할 수 있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얼마냐. 마지막이지. 얼마냐. 그래서 난 이미 협상을 전주에 그러니까 게임기 가게 주인하고 협상을 받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 58,000원. 58,000원이다. 그러니까 58,000원 아버지 딱 줬어. 권장 소비자가를 얘기해줬구나. 네,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그 중고 SFPC를 사가지고 집에 오니까 이제 싸움이 그쳐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팩을 끼고 오라 그러기 시작했어. 그렇지. 그날 아무도 못 건드리니까. 그렇죠. 예. 아니 저는 진짜 좀 슬픈 기억이 있는데 그 교대라는 게 그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길러내는 네. 양성기관? 그렇죠. 양성기관 네.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린이날이면은 그 전국의 어린이들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거기서 이렇게 행사를 해요. 그래서 백일장 같은 거? 아니야. 그냥 어떤 거였냐면 학교에서 이렇게 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미리 숫자를 뭐 이렇게 파악을 하나 봐요. 그래서 교대에 가면은 막 이렇게 체험 부스가 다 있어. 그래서 막 몇 개를 돌면은 도장을 뭐 5개를 모으면 키자니아 같은 건가? 무슨 상품을 주고 막 이런 거야. 근데 막 그런 거예요. 뭐 제기차기 부스가 있으면 뭐 제기차기 5번 하면은 클리어한 거야. 그래서 도장을 찍어줘요. 그래서 막 도장이 5개가 있으면 뭐 요트를 주고 10개 부스를 다 돌았으면은 뭐 학용품 세트를 주고 막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고 동생이 이제 유치원생이었어. 다 그걸 끝마치고 잘 놀았어요. 동생을 잃어버렸네? 어머. 교대역에서 동생을 잃어버렸어. 둘이만 갔는데?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다 인솔 했는데, 나는 선생님을 따라서 가고 있고, 내 동생은 이제, 약간 걸음이 느려가지고, 근데 내가 잘 잡고 갔어야 되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손이 떨어진 걸 몰랐던 거지. 나는 이제 앞에 선생님만 보고 직진하다 보니까, 뭐가 손에 잡혀야 되는데 손에 안 잡히는 거지. 엄마는 이제 야단야단 맞을 텐데. 그래서 교대역을 막 울면서 헤맸어요. 선생님은 다른 애들 잃어버리면 안 돼. 다른 애들 쪼로록 앉혀놓고 선생님이랑 나랑 둘이 찾기 시작했어, 내 동생을. 그래서 결국은 찾긴 찾았어요. 교대역 병무실에 있었지. 누가 데려다 놨었지.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날이니까 워낙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매년 하는 거야, 교대에서. 그거 매년 했었어. 그 이벤트를. 그러니까 영무원들도 다 알아. 다 알아. 이게 이런 사고가 많이 생길 거라니까. 거기에 앉아있던 게 내 동생뿐만이 아니었어. 2명이 더 있었어. 근데 내 동생은 빨리 구출된 편이에요. 제가 때 얘기했잖아. 에버랜드에서 잃어버려 가봤더니 그래. 요구르트 빨고 놀고 있었다고. 그래. 그래서 그때부터 좀 그게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어. 동생 어디 가든 막 챙기는 그런. 그렇구나. 그래서 제일 슬픈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날 군자에 어린이 대공원이 있어요. 그렇지. 우리 동네. 그게 무료예요, 어린이날. 그래. 그래서 그 유경수 재단에서 만들고. 네. 제 동생과 제 사촌 동생이 동갑인데 그 시골 동네에서 어린이 대공원에 개장하는 시간에 맞춰가요. 그래. 그래야지 많이 타거든. 그래서 실컷 놀고 올려. 그러면 어린이날이라고 하면 5월이면 더워. 그렇지. 엄청 더워. 애들이 하루반에 새까맣게 타고 머리가 땀에 절어가지고 오니까. 근데 약간 그 어린이의 맛이 약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약간 머리가 새까맣게 막 그 땀에 막 쩔고 막 뛰어다니고 어린이의 막. 맛이라니. 그렇지. 그 어린이를 봤을 때 그 느껴지는 그 즐거움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죠. 꼬질꼬질한 그게 있죠. 그리고 어린이날 전날 엄마들이 와 학교에. 그러나? 왜요? 엄마들이 빵도 나눠주고 어린이날 미리 행사를 하는 거지. 왜냐면 어린이날은 학교에 안 오니까. 그리고 그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오늘은 어머니가 수업 진행을 하는 날이에요. 엄마들이랑 노세요. 그래서 조별로 이렇게 모둠으로 앉혀놓고 아줌마들이 떡볶이 같이 하고 너네는 양파를 썰어 해가지고 아줌마가 양념 해가지고 떡볶이를 단체로 먹고 어영부영 하다가 학교를 끝내주고 빵 먹고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 유치원 때 5월 4일날 아빠가 휴가 내고 그 아버지와 무슨 하는 그런 거. 그래서 아빠랑 떡볶이 만들었던 게 갑자기 생각나요. 네. 근데 보통 아빠들은 바쁘시니까 엄마들이 아니 근데 다 아빠들이 다 왔어. 그러니까 아빠를 부르는 행사였어. 그런 그게.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휴가를 그게 되게 하여튼 아름다운 기억이야. 그래서 휴가를 딸 유치원 가야 됩니다 하고 내고 왔었어. 그게 통하는 직장이라는 거죠. 그렇지.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아빠들이 유치원 행사에 참여하기가 어렵잖아요. 평일 휴가가 어려우니까 애들 체육대회를 토요일 날 오전에 그
고등학교 운동장이 넓으니까 고등학교 운동장에 빌려서 하더라고요. 내 동생 때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우리 집에 토요일만 되면 아주 그냥 시끄러워요. 방송을 하는데 막 내가 뭐 아주 멀리 있는데도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겠어. 근데 그게 또 슬픈 게 토요일 날 아빠가 안 쉬는 주 5일째 안 하는 아빠들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또 슬프다고. 우리 아빠는 또 교대를 하는 직업이거나 그러면 아직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뭐 근무표를 미리 뭐 뺄 수도 있고 한 달 전에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짜 법으로 해야 돼요. 애들 뭐 이렇게 그래. 운동회 같은 거 하면 이거 100% 참여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럼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거든. 맞아. 아직 난 30이 넘었는데도 그러니까. 아직도 아빠랑 막 7살 때 떡볶이 만들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저는 막 그런 거거든요. 이거 되게 비슷한 건데 IMF 왔잖아요. 97, 98년. 그리고 IMF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공사가 없었어요. 한 달 동안 아버지가 저 자전거로 학교까지 태워다 주셨거든요. 야. 이야. 근데 저 학교가 좀 멀었어요. 그 어린이 걸음으로 한 50분 정도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주소가 꼬여가지고 뭐 하여튼. 그런데 난 그때 너무 좋았어. 그치. 한 달 내내 아버지가 맨날. 아빠가 돈을 벌든 안 벌든 아빠가 내 옆에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그 자전거 뒤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아버지가 뭐 음료수도 하나씩 사주고 뭐 그랬으니까. 그래. 나는 아버지가 학교에 온 기억은 운동회에 왔는데 스타가 됐던 거. 작년 달리기 잘해서? 아니 옛날 분치고는 키도 크고 늘씬한데 젊잖아요. 23세 결혼을 해서 24세 자식을 낳았으니까 젊지. 보통의 아버지들한테 비하면은 뭐 적게는 대여섯 살, 많게는 10살이 젊은 아빠인 또 거예요. 엄마들끼리 아마 얘기했을 거야. 니네 아빠 얘기. 얘네 저기 사카린네 아빠 젊다고. 장인어른 옛날 사진 보면은 진짜 좀 그러니까 물론 약간 모델 같아요. 그러니까 키가 엄청 크시고 허리가 위에 있으신 양반이거든요. 팔 엄청 양반이래. 그래서 그래 그런 양반이라. 약간 백인 약간 우리나라 사람 아닌 것 같은 그 몸매 비율이세요. 네. 서구형 체형이구나. 네. 되게 잘 뛰시고 여튼 그 어렸을 때 그런 작은 사건 하나하나가 결국은 그 어른이 됐을 때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린이날이 참 소중한 날인데. 그지. 이번 어린이날에는 그러니까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주변에 어린이가 잘 없다 보니까. 그쵸. 근데 막 행사 같은 거를 해도 무슨 우리 동네에서는 엔터식스 앞에 뭐 이렇게 뽑기 하고 뭐 이러더라고. 맞아. 근데 그것도 막 애들이 좋아하고 하는데 애들이 물질적인 걸 더 좋아하더라고. 그렇죠. 뽑기 하고 막 그렇죠. 이렇게 소소한 거보다는 저기 아이언맨 가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있었고요. 저희가 저번 주에 그 에버랜드를 가려고 그랬어요. 에버랜드 2016년 사진 뜬 거 보니까 살벌하던데. 네, 안 가길 그래서 잘했어요. 팬더 때문에. 팬더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동물농장에서 보고 꽂혀가지고 에버랜드를 가야겠다. 근데 저의 현명한 친구가 너는 에버랜드에 가면 동물보다 사람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 예언가야. 예언가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저희가 선회했어요. 서울대공원으로. 근데 이번 주 연휴에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가려고 그 주에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생각보다. 전주였거든요. 전주에 가서 되게 쾌적하게 동물들을 보고 왔습니다. 서울대공원에 팬더 없죠. 팬더는 없는데 레서 팬더가 레서 팬더가 있죠. 팬더도 충분히 귀엽죠. 그렇지. 네. 시푸사부님이 시푸사부님. 순간 포가 없다 뿐이지. 시푸사부님이 계셨어요. 얼마나 이 눈높이에 맞춘 방송이 서울대공원 바뀐 게 하나 있어요. 어. 이거 그냥 우리가 갔다 와서 알게 된 정보인데 거기 그 공작을 볼 수 있는 그게 피코? 아니 그 공작을 제 기억으로는 그 이렇게 방사실 같은데 이렇게 있는 애를 밖에서 구경하는 시스템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렇게 엄청 큰 새 우리에 공작이 한 떼로 있어. 한 200마리 있는 거야. 200마리까지는 아니야. 한 20마리? 아니야. 아니 공작을 비롯한 다른 세대까지. 하여튼 하여튼 새가 짱 많아. 그리고 거기 큰 우리에 내가 들어가는 건데 주의라고 써 있고 떨어지는 새똥 조심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새를 내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대박. 걔네들이 막 이렇게 뽐내고 있어. 야, 날 봐라. 막 이러면서 날 찍거라. 난 그놈아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나는 그놈아. 네, 그리고 날개를 쫙 펴줘요. 애들이 그냥 그러고 있더라. 근데 너무 무서운 게 이렇게 보다가 머리 위에 누가 날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머리를 딱 쳐다보는데 공작 크잖아. 큰 공작이 나를 위에서 야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씨 얼마나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저한테 가까이 오잖아요. 근데 사람을 맨날 보니까 사람을 겁을 안 내니까 이렇게 손을 뻗으면 만져지는 거예요. 대박.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결론을 진 게 나는 새는 못 기르겠다. 새들끼리 막 싸우고. 새들끼리 막 싸우고 막. 재밌었어요. 근데 쇼씨 그거 알아요? 혹시 다 커서 동물원 같은 데 가본 적 있어? 전 자주 갑니다. 그렇지. 네, 좋아합니다. 하여튼 다 커서 동물원 갔던 사람들의 다 대표적인 그 반응이 뭐냐면은 어렸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이 너무나도 똑같이 다시 살아난 거야. 나는 30살인데. 예, 맞아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이게 똑같은 진짜 맨날 한국인의 그 데이트 코스 있잖아요. 밥 먹고 영화 보고 밥 먹고 영화 보고 하지 말고 진짜 그런 옛날에 다 큰 어른이 무슨 동물원이야 막 이러지 말고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완전 재밌어. 진짜 추천. 진짜. 근데 거기 되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돌고래 쇼가 없어졌어요. 제돌이. 그러니까 생태 설명해주고 보여주는 걸로 시스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러 왔어. 난 솔직히 돌고래 쇼 보고 싶었는데 좀 아쉬웠어. 물론 돌고래한테 미안한데 저는 그게 너무 좋은 추억이었어요. 그렇지. 중학교 때 처음 갔는데 돌고래 쇼를 보면서 와 돌고래 진짜 멋있다. 근데 진짜 가까이서 볼 수가 없어.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거기서 막 풍선 같은 것도 나눠주고 그죠. 막 어린이들과 뭐 아기 동물을 만나보세요 뭐 이런 거 해주잖아요. 그때 시즌에 맞춰서. 비싸. 그리고 그 남자애들은 맹수, 야수 이런 거 호랑이. 좋아하잖아요. 예. 근데 갈 때마다 한껏 게으른. 나오질 않아 굴에서. 주무시고 궁뎅이만 보이죠. 더우면은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근데 맹수가들이 다들 야행성이라서 그런 고양이과 것도 있더라고요. 동물들이니까. 근데 저희 심지어 말레이 곰이라는 곰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무에 올라가서 한껏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저희한테 엉덩이 쪽을 보여주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자더라고요. 귀엽긴 했어. 하여튼 뭐 어린이날은 뭐 대부분 다 그런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집은 밖에 안 나가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 우리 집도 사실은 그냥 집에서 그래서 어린이날에 저는 TV에서 뭐 할까? 그쵸. 뭐 이런 게 더 TV야. 어른별 대모험 이런 거나 보는 거예요. 나 어른별 대모 그 초등학교 때 보고 대모. 너무 좋아했거든. 10번 넘게 본 것 같아. 아니 그리고 그때는 또 케이블이 없었던 시절이잖아요. 그쵸. 우리 91년도부터 96년도가 초등학생 시절인데 95년도에 생겼죠? 그때 막 우레메 같은 거 틀어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만화를 해주는 그쵸. 거야. 공중파가 거의 선거였던 6시, 시절. 6시 전까지 계속. 특선 만화 그 그리고 김정식 아저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홍길동 영화들 있잖아요. 그렇지. 그 시리즈로 나오고. 그거랑 KBS는 그때도 그걸 했어. 누가 잘하나 동요대회. 맞아. 그것도 했었지. 진짜. 그리고 뭐 위키드 같은 건가? 그리고 MBC에서 뭘 했냐면 창작동요대회랑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 키미의 아줌마 나오고. 아니, 근데 이 단어를 얘기 듣자마자 그 폰트가 기억이 난다. 그래. 맞아. 어린이에게 새 생명 하트 이렇게. 그 아저씨가 이상용 아저씨잖아. 뽀빠이. 그래. 뽀빠이. 그리고 왜 우리 때는 그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소말리아 어린이들을 도와야 된다면서 그거 했어요. 빵 모양 그 저금통에 막 500원짜리 이빨 그래, 넣어서 맞아, 막. 맞아. SBS 후발주자 SBS가 뭘 했냐? 기아 체험. 그래. 하루 동안 애들 거기 밥 굶기고 나서. 그거 저기 했어요. 집에 갈 때 이렇게 라면 주고 막 저기 초코파이 주고. 밥을 굶긴다고요, 애들한테? 근데 기아 체험을 빌미로 연예인 구경을 하러 간 애들이 많은 거죠. 24시간에 기아 체험을 하면서 하루 동안의 용돈을 모아서 전달을 해주자 이런 취지예요. 애들이 이렇게 밥을 기아 안 먹는 체험을 거야? 하는 거야. 보통 중고세는. 중고등이 간데 그거를 SBS 공개홀에 다 모이게 해요. 그걸 하는 애들 집에서 하는 애도 있지만 거기 오라고 거기 오라고 해서 애들이 굶는 동안 제키 이런 사람들이 춤을 춰주는 계속 나오는 거야. 정신이 그럼 애들이 홀리는 막 거지. 배고픔을 잊는 거지. 물 먹으면서. 지금은 어디 장충 체육관입니다. 많은 중고생이 모여있는데 인터뷰 한번 해볼까요? 했더니 저가 밥을 하루 3끼 먹는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고. 그렇지. 대본대로 읽고 있어. 그렇게 되는 그런 거를 각각 되게 많이 해서 방송에. 그래. 그렇지. 근데 특히 어른별 대모험이 너무 좋은 게 이번에 제가 어린이날 외출했다 집에 오면서 오늘은 어른별 대모험 안 했어? 라고 물어봤거든요. 제가 집에 보고 있었습니다. 케이블에서라도 해줘요. 투니버스에서 해줘요. 그리고 요즘에는 투니버스가 어린이날에는 예를 들면 그런 거 해줘요. 요기워치 몰아보기. 요기워치 그런 거는 재능 TV 이런 쪽에서 해주고. 투니버스는 극장판으로 해서 밀고 가거든. 그래서 아침부터 짱구는 못 말려 시리즈를 극장판. 근데 그게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일주일 전부터
이 어린이날 준비를 해요. 맞아. 그래서 어린이날 주간. 어린이날 볼 거에 대한 미리 보기 내용을 보여주고 어벤져스 CGV에서 하는 거 그런 시스템처럼 그렇죠. 11월 개봉에 맞춰서. 네네네 뭐 그런 것처럼 하고 맞아. 그리고 그때는 원피스도 해주고 그랬어. 그리고 그 달 당일은 이제 뭐 그런 거 해주는 거지. 그 뭐 센가치로 그 시리즈 같은 맞아. 거 미야자키 하야오 시리즈. 그래서 뭐 고양이의 보온이니 뭐 붉은 돼지니 뭐 이런 것도 틀어주고. 봤는데 나는 그 얼음별 대모험에 그 가시만 남아있는 멍청한 물고기 있어요. 맞아, 있어요. 아. 야광으로 빛나는 아이 있어요. 먹어도 배가 고파. 걔를 봐야 뭔가 어린이날이 잘 지나간 것 같아. 그래. 둘리를 한번 봐줘야 어린이날이 잘 지나가는 그리고 거야. 이제는 잘 가물가물하지만 저희가 한복 입고 나오는 머털도사. 그쵸. 모터도사 짱 재밌지. 머털도사가 2개 버전이 있어요. 그래. 그냥 머털도사와 186에 머털도사와 거꾸리 이렇게 2개 나오는데 거꾸리. 그 거꾸리가 이제 그 스승님을 죽여서 그 스승님 그렇지. 흉내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요괴 잡는 거 나오고 또메 나왔죠. 근데 뭐 흑록두 장군이 뭐 나온 거지? 흑국두 장군. 흑두 장군. 맨날 나와. 그러니까는 진짜 이게 매번 나오는 거고 내용도 다 외우는데 보게 돼 있어. 재밌어요. 심지어 흑국두 장군은 보면 울어. 그래, 마지막에 흑국도 장군이 막 자신을 희생해가지고 이 얘기 우리 몇 번을 했다. 네. 흑국도 네. 장군 얘기. 그래서 좋아. 저도 테이큰 할 때마다 보면서 울어요. 어제도 하더라고요. 어제도 봤어요. 어제 장인어른이랑 술 마시면서 저건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재밌는 액션 영화야. 이러면서 아버지가. 근데 자기는 이제 둘이서 소주 먹으면서. 5월이 참 대단하다는 게 그 어린이들에게 기브앤테이크 정신을 알려주잖아요. 받은 게 있으면 팔을. 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효도는 공짜가 아니다. 뭐 그렇지, 이런 그렇지. 그래서 뭔가 5월에 뭘 바랄 거면 5월 8일을 위해 네가 카네이션이라도 하나 만들고 그런 소리를 해라라는. 근데 나는 카네이션은 이제 초등학교에서 만드는 법을 가르쳐 그렇지. 주잖아요. 1, 2, 3학년 때는 색종이로 단순하게 그렇지. 이제 4학년이 되면 습자지로 그렇지. 꽃처럼 만들어. 화려하게. 그리고 그 펜킹 가위를 네, 이용하여. 맞아요. 펜킹 가위. 어. 그때 그 산 펜킹 가위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저도 아직도 그 집 그거 그대로 씁니다. 그 우리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팬킹가이냐. 초등학교 때 샀는데 안 버렸지. 펜킹 가위 하나 사놓으면 일생을 써요. 정말 그거 되게 일생했습니다. 고가품 아니었어요? 그럼 한 3, 그래도 4천 원? 선생님이 꼭 사오라고 했기 때문에 준비물이니까. 초등학교 5, 6학년 때 꼭 얇은 그 습자지. 습자지가 분홍이랑 빨강이랑 있는 거를 잘 겹쳐가지고 그걸- 선생님이 접으라는 대로 접어서 펜킹 말아가지고. 가위로 그 주변을 이렇게 자르면 그걸 이렇게 피면은? 쫙 피면은 그 두 개의 색깔이 겹쳐지면서 입체적인 그리고 이게 그 띠를 달아서 어버이 은혜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띠 달아서 그게 원래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어머니의 날이었잖아요. 맞아, 어머니 마더스 날인데 데이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그럼 아버지는 그렇지. 그래서 어버이가 돼. 외국은 아버지의 날도 있지 않아요? 따로 있잖아요. 있는데 네. 한국은 어버이로. 퉁친 거구나. 그렇지. 근데 저는 그게 싫었어요. 꽃까지는 괜찮은데 편지를 쓰래. 저도 거기서 힘들어요. 썼어. 힘들었지만 썼어. 근데 나는 평소에 엄마 아빠한테 대충 반말했다 존댓말했다 막 그런데 거기다 너무 또 경어를 써야 되는 그 부담감과 정말 우러나지 않는 걸 쓴다는 건 아니 너무 그리고 힘들었대. 나는 진짜 짜증나는 게 왜 학교 교내 경시대회 안 했어? 그 어머니 아버님한테 감사 편지 경시대회 막 이런 걸 했어. 우리 세대가 온갖 경시대회를 하면서 온갖 상을 주는 세대였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졸업할 때 하나의 상장이라도 받고 졸업하게 하자라는 그런 그 교육 철학이 있던 그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 별놈의 상이 다 있어요. 무슨 우리 학교 봉사상 뭐 효행상, 효행상 성행상. 일기 잘 쓰는 상 막 이런 거. 근데 그것도 있었어. 그 어버이날 편지 잘 쓴 상 막 이런 거. 얼마 전에 한 3달 전인가 우리 집에서 나왔었잖아. 제가 쓴 어버이날 편지가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쓴 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 요즘에 IMF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서 힘드시죠? 저는 열심히 말을 잘 듣고 공부를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그 다짐을 어디로 간 거니? 잘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말을 잘 듣는데 내가. 근데 엄마한테는 안 쓰고 아빠한테만 썼더라고. 아빠가 그러니까 힘들어 보였던 거야. 그래. 잠깐 그 편지를 보는 순간 이게 순간적으로 확 갔다 온 느낌이었는데 왜 그랬니? 그때가 그 자전거 타고 다녔. 그래. 근데 아빠랑 가까웠을 때구만. 난 학교에서 집에 편지를 쓰라 그랬는데 백지를 보내고 인터셉트 했어.
대박. 인터셉트 했다고? 백지를 야, 보내고 대박. 엄마가 하기 전에 우편함에서 꺼냈다는 거지. 대박. 쓰기 싫으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거 쓰기 싫다는 넌 거 진짜 아니야? 스티브 로저스라니까? 너 같은 딸 낳기 진짜 싫다. 근데 딸이 나올걸, 이런 딸이. 왜 그러는 거야? 아니 내가 진짜 막 잘할게요. 입에 발린 소리를 해야 돼? 막 이러면서. 그런 거라도 해줘야지. 나 꼭 애들을 낳아가지고 10년 후에 똑같은 짓을 할 것 같아, 사카린이랑. 중학교 1학년 때 그런 짓을 했어. 사카린이 딸한테 너 인터셉트 하지 마. 왜 이렇게 못다 처먹었어 진짜. 아니 담임이 내 편지 내용을 확인하지 않으니까 그냥 백지를 보내놓고 내가 그 우체부 아저씨가 오는 시간을 알잖아. 일동 정적. 정냄이 떨어진다. 다시 훈훈한 얘기로 넘어갈게. 진짜. 아니, 그리고 또 하나는. 근데, 뭐,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가 아니잖아요. 그 지금도 입에 발린 말. 얘는 그게 안 되네. 그렇게 올고 다녀, 사람이. 그 립서비스 그러면 어렵습니까, 그게?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그러니까 거야. 학교에서 그냥 해라라고 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왜? 네. 그러니까 왜 옳지 않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엄마들이 야단칠 때 너 빨리 잘못했다고 말해. 그럼 끝나잖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면 내가 어떻게 잘못한 게 아닌데 잘못했다고 말을 하냐고. 난 도저히 못한다고. 그러면서 울어. 나는 무릎이 땅에 닿기도 전에 먼저 잘못했습니다부터 딱 들어가는데. 나도 그냥 서러움이 더 복받쳐가지고 울었던 것 같아. 나도 아니,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엄마가 왜 혼내는지 아직도 납득을 못하겠는데 혼만 내는 거야. 꼭 똑같은 딸 낳으시길. 근데 나는 너무 잘 비는 게 내 자식이면 싫을 것 같아. 똑같은 잘못을 또 할 수 있는 놈들이야. 잘 비는 것들을. 왜냐면 하고 또 빌면 되잖아. 그러니까 인생이 살만한 거야. 어쨌든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되면 이제 그 편지로서는 나의 그런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다 전해지지 않는 거 아닐까라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용돈을 모아서 부모님께 뭔가를 해드리고 싶다라는 하다못해 뭐 구두라도 닦아드리고 뭐 그때 뭐 그런 게 또 있었었죠. 그래서 급하게 어버이날이 가까우면 한 4월 말부터 되게 급하게 그 용돈벌이를 해요. 용돈벌이를. 구두 닦아주고 300원. 근데 뭐 그 의도를 다 알아 또 부모가. 아버지가 다 알지. 얘가 왜 이러는지 다 알지만. 왜 갑자기 착한 짓을 하지? 그리고 어차피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자기한테 선물로 돌아오고 그 선물이 되게 씨잘데기 없는 걸로 돌아올 걸 알지만 그래도 주죠. 애한테. 기특한 거죠. 근데 나는 주로 손수건, 양말 이런 걸 사줬어. 실용적이야. 실용적이지. 올고다. 올고다. 내 동생은 꼭 씨잘데기 없는 동네 상가마다 다 하나 있다는 그 선물의 집에서 되게 씨잘데기 없는 거 있어요. 넥타이핀. 야구 배트를 든 소년 이렇게 장식 같은 거? 장식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 유리 구워가지고. 그 아빠가 무슨 심지어 종목도 농구인데 왜 야구 배트를 드냐는 거야. 마음이 이쁜 거지, 어린이의. 내 동생은 꼭 그런 장식품을 사줬어요. 자기 눈에 이쁜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되게 용돈을 모아봐야 2,000원, 3,000원이니까 엄마한테는 사줄 만한 게 또 그 상가에 있는 화장품. 옛날에는 화장품집이 여러 개를 다 같이 그냥 팔았잖아. 그렇지. 유리장에 돼 있는 거? 무슨 마몽드니 막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고 그냥 다 팔았잖아. 근데 거기 보면 꼭 이렇게 단별로 제일 앞에 있는 거는 립스틱인데 되게 짧고 쬐끄만한 립스틱. 그건 2,000원. 뒤에 있는 건 좀 큼직하고 좀 더 굵어. 안에 심지가. 그거는 3,500원. 그다음에 정말 이렇게 메이커들 막 10,000원, 15,000원들 하는 거. 근데 돈이 없으니까 맨날 2,000원짜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2,000원짜리를 해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없어. 엄마가 돈을 그대로 갖고 가서 돈 좀 더 얹어서 본인이 좋아하는 걸 사죠. 나는 항상 스킨 로션 세트를 사면 살 수 있는 게 싼 라인이 마몽드였어. 그렇지. 마몽드 스킨 로션 엄마 사줬던 것 같아. 그런 거를 사줬단 말이야. 나는 한 번도 사준 적 없어. 나도 없어요. 역시 아들이라 그래. 아들 낳아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그건 있었어요. 이제 엄마 아버지도 젊고 그러니까 꽃을 달고 돌아다니는 게 창피하신 거야. 그렇지. 그래서 꼭 화장대에 붙여놨지 우리 엄마. 그래서 내가 좀 나이를 먹은 다음에는 그때 카네이션이 화분으로 나왔어요. 흙에다 심는 그렇지. 거. 맞아. 그때부터 나 고등학교 때부터 화분으로 사왔어. 그래서 우리 집에 나는 어차피 꽃 사도 엄마 안 달고 다니니까 화분으로 사왔어. 잘 키워. 그래서 그때
저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엄마가 카네이션 별로 안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근데 어쩔 수 없는 관습이니까 이제 그때까지 따랐단 말이야. 호래호식이야. 근데 대학생이 딱 되고 나서는 이제 뭐 근로장학생 뭐 돈도 나오고 하니까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화분을 사주자. 그래서 되게 막 강남 이런 데 가가지고 이게 화원 같은 데 있잖아. 막 그런 데서 이제 좀 좋고 이쁘고 막 그런 평소에 잘 못 보는 꽃들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런 거 사다 주고 그랬죠. 그런 게 낫던 것 같아요. 잘 키우고 있어요, 아직도. 어버이날을 이렇게 꾸역꾸역 보내고 나면 일주일 뒤에 스승의 날. 스승의 날 할 말 많을 것 같아요. 스승의 날은 다음 주로 그렇습니다. 넘깁시다. 네. 네. 하여튼. 몇 회? 근데 네. 나는 지금 우리 얘기를 하면서 쇼씨 어린이날, 쇼씨의 어버이날 얘기를 못 들어본 것 맞아. 같아. 내가 얘기 안 했어? 하나도 얘기 안 했어요. 안 했어? 리액션만 하고. 다음 편에. 네. 하여튼. 어린이가 아니었던 게 아닐까? 하여튼, 나는 그냥 듣는 입장이니까. 네. 왜 그래요? 네, 웃는 입장입니다, 저는. 하여튼, 오늘 못했던 얘기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의, 노동절, 어린이날, 어버이날, 추억, 이런 거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